여러분 혹시 재택근무 그리우시죠? 코로나 끝나고 다시 출근하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기름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에너지 위기 경보라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 때 감염병 위기 경보 있었잖아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해서 4단계죠. 그거랑 똑같은 게 에너지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초록이 관심이고요. 두 번째가 노란색이 주의 단계, 세 번째가 주황색이 경계 단계.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4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어제 4월 2일에 이게 3단계로 올라갔거든요. 정책 브리핑을 보시면 어제 4월 2일자로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요, 3월 5일에 1단계 관심 발령됐고요, 13일 만인 3월 18일에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15일 만인 4월 2일에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됐어요. 단 한 달 만에 3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은 심각인데 아직은 물음표죠.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우리 코로나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로나 때 떠올려 보면 좀 비슷합니다. 물론 제도는 다르지만 비율로 보면요,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왼쪽이 코로나 때고 오른쪽이 지금 에너지 위기 때입니다. 우리 관심일 때, 코로나 관심일 때 뭐 했나요? 코로나 우한에서 뭐 터졌대 이러면서 일상생활에 별로 영향 없었죠? 아마 다들 치킨 시켜 드셨을 거예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전쟁 났대. 일상생활에 별로 영향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주의되니까 마스크 쓰세요 이런 말 나오죠. 에너지는 유류세 인하 확대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권고 및 간접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경계가 되니까 코로나 때 편의점에서 마스크가 사라졌었죠.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편의점 몇 군데 돌아다녀도 마스크 없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옆에 보세요. 종량제 봉투 요즘 말 많이 나오죠. 스봉 없다고 지금 막 난리예요. 그리고 차량 2부제 시행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각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때 우리 거리두기 하고 영업 제한 많이 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재택 근무까지 했었죠. 에너지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 근무가 권고되고 차량 강제 부제가 시행될 거예요. 내 차를 앞으로는 격일로만 탈 수 있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바로 경계 단계입니다. 이번엔 마스크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가 사라졌죠. 다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트에서 1인 1장 구매 제한이고 편의점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비닐봉지 뭐 6개월치를 사놨네, 뭐 1년치를 사놨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종량제 봉투도 많이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휴지 사재기 하던 거랑 완전 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건 처음 일도 아니죠.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1973년도에 석유파동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석유파동 때요, 기름을 배급제로 나눠줬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못 샀던 거예요. 정해진 양만 받을 수 있었어요. 공휴일에는 아예 운행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아예 차를 못 끌고 나갔어요. 고급차는 평일에도 운행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79년 2차 석유파동 때는 이것도 이란이에요. 이란 혁명 때문에 터졌는데 이때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했어요. 경제 개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은 거예요. 물가가 30% 가까이 올랐었고요. 장바구니 물가가 1년 만에 3분의 1 오른 겁니다. 그리고 91년도 걸프전 때는 전국적으로 민간은 강제로 10부제를 했었습니다. 이게 약 2달 정도 유지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6년 이란 전쟁은 아직은 공공만 2부제로 하고 있고요. 과거 패턴을 보시면 공공에서 민간 순서로 넘어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건 지금 4단계 중에 3단계라는 겁니다. 4단계 심각이 오면 내 차를 격일로만 탈 수 있게 되고,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낮춰야 하고 재택근무가 권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건 조금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볼게요. 아까 위기경보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단계마다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뭐가 달라지나? 에너지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단계가 올라가고 단계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져요. 하나씩 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원유, 경계, 가스까지 주의를 격상했고요. 안보 총력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1단계를 볼게요. 이란 전쟁이 2월 28일에 터졌죠. 이제 지겹습니다. 근데 1단계가 일주일 만에 발령됐고요. 슬라이드 왼쪽 보시면 나와 있죠. 일단 대응 본부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축유가 얼마나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혹시 기름 수입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국민 생활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솔직히 뉴스 안 보면 아예 모르는 단계죠. 2단계는 주의 단계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여기서부터 체감이 돼요. 주의 격상 전에 이미 석유 최고 가격제가 들어왔어요. 3월 13일부터예요. 30년 만에 최초라고 했죠. 기사도 볼게요.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가 발동됐었죠. 정부가 기름값에 상한선을 거는 건데요. 이게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96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들 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별로 출근하는 거예요. 유류세 인하폭도 2배로 확대됐습니다. 원래 휘발유가 7% 인하였는데 15%까지 늘린 거예요. IEA랑 공조해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풀겠다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가 약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민간한테는 아직 자발적으로 절약해주세요 이런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로 치면 손 잘 씻으세요 그런 시절이에요.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단계로 넘어가면 슬라이드 가운데 4월 2일 경계 발령 보이시죠? 왼쪽 위는 호르무즈발 원유가 열흘 넘게 중단되고 있고요. 원유 재고는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진짜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뉴스 보시면은 뉴스에서는 4월 2일부터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됐죠. 이제 다시 오른쪽 위로 가보시면은 차량 2부제 홀짝제를 합니다. 4월 8일 시행 예정이고요. 홀수일에는 끝번호, 홀수인 차만, 짝수일에는 짝수차만 운행할 수 있어요. 경차와 하이브리드도 포함되고요. 전기차와 수소차만 제외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처음 걸리면 경고, 두 번째 걸리면 공영주차장 이용이 차단돼요. 세 번째 걸리면 징계까지 들어갑니다. 공공기관 대상이니까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8일부터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합니다. 자, 다시 왼쪽 아래로 들어가 볼게요. 공영주차장이에요. 전국 공영주차장 3만 곳에 5부제가 걸립니다. 공무원 차만이 아니라 이거는 민간 차량도 해당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주차장에 갔는데 내 차 번호가 안 맞으면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미리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뭐 이야기 많았죠. 나프타가 뭐냐면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 원료인데 비닐봉지, 플라스틱, 합성섬유 이런 거 다 나프타로 만들어요. 이걸 수출을 전면 금지시킨 겁니다. 5개월간 전부 국내용으로만 쓰겠다는 거죠. 매점 매석도 금지예요. 업체가 물건을 사재기 하다 걸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업체 대상이고요. 개인이 종량제 봉투 몇 장 산다고 해서 잡혀가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시면 수출 전면 제한 있고요. 5개월간 내수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4단계는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는데 4단계가 오면 뭐가 달라지냐? 심각 단계죠. 슬라이드 보시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차량 강제 부재예요. 대상 차량은 약 2,370만 대고요. 지금은 공공기관만인데 심각하면 내 차도 해당돼요. 한국에 등록된 승용차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0km 하향 내려합니다. 지금이 110이면 100으로 출퇴근 체감이 좀 달라지겠죠. 세 번째는 상업시설 야간 조명 제한 전면 제한입니다. 쉽게 말해서 퇴근길에 가게 간판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아래쪽 한번 보세요. 기자가 장관한테 물었어요. 재택근무 주 3일 권고 계획 있냐 물었더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의견이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이 이야기했죠. 원유 위기가 심해지면 재택근무도 검토하겠다. 원전도 곧 재가동하겠다. 뭐 재택근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볼게요. IEA가 국제에너지기구가 낸 권고안이에요. 10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일상이랑 직접 관련된 것 위주로만 보면요. 1번이 재택근무 확대입니다. IEA 계산에 따르면 재택근무만으로 석유 소비를 약 2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출퇴근 차를 안 끌고 다니면 그만큼 기름이 아껴지는 거죠. 2번이 고속도로 속도 제한입니다. 지금 110이면 100으로 내리는 건데 이것만으로 연비가 5에서 10% 정도 상승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4번은 승용차 요일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강제죠. 내 차를 매일 못 끄는 거고요. 8번은 항공여행 자제예요. 비행기표 비싸지는 건 둘째고요. 아예 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심각 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왼쪽 위를 보시면 엘니뇨 확률이 62%라고 해요. 올해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죠. 기사도 한번 볼게요. 엘니뇨 발생 가능성 6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기상청은 많이 틀리니까 이거는 좀 틀려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 에어컨 온도도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습니다. 28도 이하, 뭐 하향 금지,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공 여행도 자제하고요. 7월에 폭염 오는데 에어컨 마음대로 못 트는 겁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전기 요금 있죠. 유가 폭등분이 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약 LNG 같은 경우는 약 2개월, 유가는 약 5개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 폭등한 게 올 여름이나 가을 전기 요금 고지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에어컨은 마음대로 틀지도 못하면서 전기 요금은 폭등하는 여름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냐? 아닙니다. 한국이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된 적이 과거에도 있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73년, 79년, 91년, 2008년, 2026년 이렇게 에너지 위기를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0년 전에도 이란이었고요. 지금도 이란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좀 자세히 볼게요. 1973년 1차 석유 파동 때는요. 8기통 이상 운행을 금지했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진짜로 했었습니다. 4차 중동전쟁으로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썼습니다. 유가가 1년 만에 4배 폭등했어요. 공유의 승용차를 전면 금지했고 배급제였어요. 아까 위에서 잠깐 봤죠.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사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79년 2차 파동 때는요. 이란 혁명이 있었고 석유 수출이 끊겼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란이었고 지금도 이란이죠. 그래서 결과 80년에 경제가 역성장했어요. 경제 개발 이래 첫 마이너스였고요. 물가는 30% 이상 상승했어요. 91년도에도 있었죠. 걸프전 때는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차량 10부제 전국 시행했었고요.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해서 강제적으로 약 2달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운전자들이 정말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표를 보시면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73년도에 석유 배급제 시행, 공휴일 승용차 운행 금지, 8기통 이상 운행 금지. 91년도에 민간 차량 전국 강제했고요. 10부제 운행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는 공공기관 한정했고 2부제 시행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심각이 오면 민간 강제 부제가 대기 중입니다. 과거를 보면 항상 이 순서였거든요. 먼저 공공기관부터 하고 상황이 안 나아지면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한국이 원래 이런 일을 겪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는 과거랑 진짜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이게 이번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안 나올 수 없죠. 한번 볼게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과거에는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안 팔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기로 쓴 거고, 이란이 혁명 터지면서 수출을 끄는 거고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중동이 불바다가 된 겁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원유를 가진 쪽이 직접 밸브를 잠근 거예요. 그 원인이 명확했죠. 근데 지금 2026년 현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전쟁이 터졌죠. 밸브를 잠근 게 아니라 동맹국이 전쟁을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기름길이 막힌 겁니다. 산유국이 아니라 동맹국이 원인이죠. 과거엔 산유국이 공급을 끊었지만 이번에는 동맹국이 전쟁을 시작해서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을 했고 이란이 당연히 호르무즈 봉쇄하고 한국이 기름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제 한 발 빠지려고 하죠. 당연히 미국이 책임지고 해협을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번 보실게요. 트럼프가 어제 연설했죠. 3월에도 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SNS에다가 한국, 일본, 중국 니네 군함 보내라. 도움을 받든 못 받든 우리는 어제는 또 이런 말도 했죠. 기억할 것이다. We will remember. 이런 이야기 어제 또 했었어요. 각 나라가 어떻게 반응했냐 슬라이드 보시면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일본과 한국은 신중하게 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다. 사실상 눈치보기고 유보하는 거죠. 영국과 독일은 뭐라고 했냐면 넓은 전쟁에 끌어 들어가지 않겠다. 군사 참여 없다. 선 긋기하고 거부한 겁니다. 인도가 좀 특이한데요. 트럼프 요구를 무시하고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해서 자국 선반만 안전 통과를 확보했습니다. 독자 생존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해요. 미국 말도 안 듣고 이란이랑 싸우지도 않고 혼자 기름만 챙긴 거죠. 아주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대국민 연설에도 트럼프가 또 그리고 한국 언급도 또 했죠. 한국이 해라. 도움도 안 되는 한국이 45,000명 핵 보유국 옆에 세워놓고 일본이 해라. 중국이 해라. 우리가 왜 하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 3주 더 극도로 강하게 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어제 했어요. 끝내는 게 아니라 더 가겠다는 거예요. 연설 끝나자마자 시장 반응했죠.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 돌파했고요. 코스피는 4% 넘게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요. 전날 8%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다 반납했죠. 시장이 이 양반 끝날 생각 없구나 하고 판단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구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보시면요. 먼저 발단, 전쟁을 누가 시작했냐? 뭐 다들 아시죠?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방치예요. 호르무즈 해협 방치하고 있죠. 트럼프가 방어를 안 해요. 트럼프가 방어 안 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럼 피해는 누가 보냐? 기름값이 폭등하고 이거는 뭐 한국 경제가 지금 고스란히 맞고 있죠. 그리고 동맹국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죠. 해협 보호를 너네가 알아서 해라. 미국이 안 하고 한국 보고 군함 보내서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협박. 동참을 안 하면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기가 시작해놓고 자기가 지키지 않고 피해는 우리가 보고 지키는 것도 우리 보고 하라면서 안 하면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1973년에는 적어도 상대가 산유국이었습니다. 석유 팔기 싫어하는 나라한테 맞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같은 편이 시작해놓고 떠나면서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조가 좀 다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에너지 위기 경보가 뭔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과거에도 있었는지, 이번엔 뭐가 다른지 다 봤습니다. 에너지 위기 경보 4단계 중 현재는 3단계입니다. 한 달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 때도 관심일 때 아무도 관심 없었죠. 에너지도 지금 대부분 차량 2부제 공무원 얘기 아니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아래쪽 보세요. 4단계가 오면요, 재택 근무가 권고되고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아마 있을 거고요. 에어컨 온도를 정부가 정해주고 퇴근길에 간판이 다 꺼집니다. 바이러스가 아닌 기름 때문에 내 일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